네, 펀드 인사이드입니다.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코너인데요. 새로운 좀 펀드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요. NH농협은행 곽재혁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펀드의 매력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네. 자,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네. 뭐 간단한 질문이고 우리 어이제 앵커님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수익을 내려면은 어떨 때 사서 어떨 때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기본 논리잖아요. 사실 그렇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겠죠. 맞습니다. 이제 제일 기본적인 그 논리고 네. 그거 말고도 이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거꾸로 비싼 주식을 네. 지금 떨어질 것 같은 비싼 주식을 누구에게 빌려서 내가 팔아버립니다. 그런 다음 그 주식이 정말 충분히 싸지면은 그때 주식을 싼 값에 되사서 갚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비쌀 때 팔아서 싸게 사는 식으로 순서만 바뀐 게 되는 건데 이제 이런 전략을 공매도라고 하고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펀드는 일반적인 주식 매입과 공매도를 병행하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높여가는 롱숏 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그 롱숏 전략을 많이 들어보긴 했거든요. 그 네. 롱숏 펀드가 오늘의 펀드인데 사실 이렇게 들어서는 전 잘 모르겠거든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조금 와닿지 않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어떤 장점, 단점 있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그 롱숏 펀드를 좀 말씀드리면은요. 이 펀드는 시장과 무관하게 절대 수익을 목표로 이렇게 하는 중위험 중수익 펀드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반 주식형 펀드보다는 운용 스킴상, 운용 메커니즘상 안정성이 높은 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작년 6월 같은 경우에 IT 업종 전망이 되게 어두워졌던 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은 IT 얘기를 하셨던데 그러면서 수익성이 나빠졌고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삼성전자가 12.7%, 그다음 LG전자가 한 10% 정도 하락을 했어요. 하여튼 IT 주가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만약에 일반 주식형 펀드라면은 이 손실을 고스란히 다 맞을 수밖에 없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롱숏 펀드의 경우에 만약에 롱숏 전략을 써서 LG전자를 사고 삼성전자를 반대로 공매도하는 전략을 썼다고 가정할게요. 이때 LG전자는 당연히 10% 하락했으니까 10% 손실을 받겠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반대로 공매도를 했기 때문에 하락폭인 12.7%가 반대로 공매도 수익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수익은 그 당시 IT 업종을 가지고 전체적인 그 공매도를 했을 때 그 평균 수익은 오히려 플러스 2.7%가 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걸 잘못 거꾸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손실률은 2.7%로 제한됐을 테니까 당연히 일반 주식형 펀드 투자 전략보다는 더 안전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롱숏 펀드가 더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저희 이번에 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이런 이유로 이제 롱숏 펀드의 좀 장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네. 특히 주가가 지지부진할 때 롱숏 펀드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좁은 박스권에서 이제 코스피가 갇혀 있던 2013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 당시에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2.7%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롱숏 펀드는 그 당시에 보면 평균 한 7.2%, 오히려 반대로 그만큼 수익이 난 거죠. 그러면서 사실 거의 시중의 자금이 한 2조 원 가까이 몰리는 이런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좀 전망이 되는지에 따라 전략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내기 펀드 중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나왔을 때 굉장히 좀 인기를 끌었다는 얘기를 저도 좀 접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좀 수익률이 부진해진 건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롱숏 펀드 말씀드리면은 우리 앵커님처럼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셨어요. 또 사실 지난해보다 롱숏 펀드 성과가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일각에서 이제 롱숏 펀드가 망가졌다, 이제 더 이상 투자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롱숏 펀드에 대한 이해 부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롱숏 펀드는 시장의 상황에 무관하게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이 롱숏 펀드가 어찌됐거나 주식 시장에서 주식에 투자한다는 이유로 자꾸 그 롱숏 펀드의 성과하고 그 주식 시장의 어떤 그 성과 자꾸 연동시켜서 이렇게 비교하시는 경향이 강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 롱숏 펀드가 최근 한 3월에서 5월 사이보다 더 부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한 6월 말까지, 그러니까 벤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를 하겠다고 발표한 그때 국내 주식형 펀드가 한 10%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다 떨어졌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주요 롱숏 펀드들도 뭐 한 마이너스 1%에서 심하게는 마이너스 2% 정도 손실을 봤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 얘기 없었거든요. 그래요? 그때는 네. 당연히 이제 덜 떨어졌으니까 이제 아무 말도 없고 오히려 더 각광을 받았는데, 하지만 최근에 이제 3월부터 5월까지 손실률이 한 마이너스 1% 내외가 되는데, 이때는 지금 주가가 반대로 한 4% 정도 오른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최근에 나온 롱숏 펀드의 회의적인 시각의 가장 큰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냥 주식 펀드를 했었다면은 하는 그런 그 상대적 박탈감. 네네. 그리고 어떤 분들도 일각에서는 롱숏 펀드가 이제 요술방망이처럼 안 떨어지면서 주식시장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지고 이런 좀 비현실적인 기대감도 같이 이렇게 좀 어우러진 이런 두 가지가 제가 볼 때는 이런 심리적인 이유가 가장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말씀대로 그 이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박탈감이 오히려 더 그 부진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크게 한 게 아닐까, 이런 정말 생각이 들어요. 주식시장을 아무래도 계속해서 접하셨던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이해가 좀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러면 일단 오해는 좀 풀린 것 같고요.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일단 그 아래 제가 롱숏 펀드를 한번 표로 쭉 정리해봤습니다. 최근 1년간 성과를 쭉 보시면은요. 네. 일단 트러스톤 다이나믹 코리아 펀드가 지금 단연점 한 7.거의 8% 가까운 수익률로 연 수익률이 단 앞서고 있고요. 단 연초하고 3개월 대비해서는 좀 수익률이 저조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지난해 이 펀드를 운용했던 그 매니저가 회사를 옮긴 데 따른 후유증 때문입니다. 자금이 빠지고 이 매니저가 이제 순간 그 이직을 하면서 다른 매니저로 교체되는 과정에 생기는 후유증 때문이고요. 반면에 이제 이제 이 매니저가 3월부터 이직해서 이제 운영하는 그 미래에셋 스마트 롱숏 펀드 같은 경우는 그 아래 있지만은 보시면은 짧은 기간에도 이제 좀 양호한 수익을 여전히 내주고 있고요. 예. 반면 그 옆에 있는 또 마이다스 거북이 펀드 같은 경우는 수익성은 약간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은 이제 안정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안정성 대비 초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펀드도 꽤 괜찮은 펀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들 빅3 펀드 외에 나머지 소규모 펀드들 중에서는요, 최근에 좀 특이한 펀드가 아래 보시면 KB 한일 롱숏 증권 펀드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화면에 있었네요. 맞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요건 한국과 일본의 주식을 서로 이렇게 롱숏을 치는 거죠. 예. 근데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3개월간 한 3% 넘는 그 수익률을 보이면서 이제 우리가 해외 롱숏 펀드도 한번 좀 그 도전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이런 기대감도 주고 좀 나름대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설명을 하나씩 해주셨는데 제가 롱숏 펀드를 오늘 좀 처음 접해서 그런가요? 어떤 게 좋은 건지 사실 수익률로만 봐서는 눈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 안정성 얘기도 해주셨었잖아요. 네. 그 마이다스 거북이 펀드 같은 경우에요.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안 그래도 뭐 또 물어보실 것 같아서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좀 했어요. 사실 오기 전에도.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미래에셋 스마트 롱숏 펀드를 좀 꼽고 싶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롱숏 펀드가 안정적인 수익을 내려면은요, 이게 매니저의 역량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롱숏 펀드 역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새내기 펀드고 짧다 보니까 시장에 검증된 매니저가 거의 손에 꼽습니다. 상당히 귀해요. 그런데 이제 이 펀드를 현재 운용 중인 그 김주영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그 트러스톤 롱숏 펀드를 운용했던 그 당시에 롱숏 펀드 신화를 새로 썼죠. 이제 그런 최고의 롱숏 매니저고 또 뭐 지금 미래에셋 이직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운용을 양호하게 잘 하고 있고 이런 그 안정적이면서 지금 그 나름대로 검증된 운용 역량을 감안할 때 이번에 미래에셋 스마트 롱숏 펀드를 탑피로 꼽아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투자 매니저의 어떤 매니저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좀 주의할 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유의할 점이 바로 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요. 예. 오늘 제가 그 매니저 역량의 중요성을 좀 많이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왜냐하면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메자닌 펀드나 해외 채권형 펀드는 그 투자 대상 자체가 중리험 중수익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이 롱숏 펀드는 롱숏이라는 특수한 운용 기법 때문에 중리험 중수익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당연히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방향성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인 주식과 덜 매력적인 주식을 골라서 이렇게 롱숏 짝짓기를 잘 할 수 있는 롱숏 묶음을 잘 엮을 수 있는 매니저의 역량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 매니저였던 그 과거 경력이라든지 롱숏 관련 경력이라든지 장기 성과들을 한번 좀 충분히 살펴보고 우리가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혹시나 만약에 그 중간에라도 이 매니저가 바뀐다 그러면 해당 직원에게
좀 금융직원에게, 기관 직원에게 연락을 좀 해달라. 네. 꼭 그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꾸준히 얘기가 나왔던 유의점이긴 한데요. 이런 롱숏 펀드에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펀드 인사이드까지 함께했습니다. 한 주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오후장 남기고 있습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전략 궁금하실 텐데요. 종목 카운슬러 4시에 함께합니다.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당장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